안녕하십니까. 머니가 머니. 네, 경제 신문을 읽어줘. 4월 13일부터 4월 17일, 네, 2020년 머니가 머니 경제 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이고요. 네, 요즘 들어서 경제, 금융, 공황 때문에 경제, 금융, 주식이랑 종합면, 국제 뉴스 관련해서 그런 관련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부터 시작을 하면은 매매가 확 떨어진 강남 3구 재건축, 전셋값은 되레 가파른 상승. 네, 4월 13일 날짜고요. 잠실 주공 5단지 매매 가격 한 달 새 2억 떨어져 매수세 없어. 전세는 압구정 현대 5차 82제곱미터는 3억 이상 상승하고, 그 다음에 전세 계약 2월보다 52% 급감. 코로나 길면 전세값도 하락. 네. 내용 들어가면은 지난 11월 11일 서울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20여 곳이 지나는 손님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치동 C공인 관계자는 40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외환 위기 때보다 어렵다며 부동산 규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쳐 지난해 말 이후 매매 거래를 한 건도 하지 못했을 정도로 거래 절벽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세를 구해달라는 전화는 크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강남 3구 재건축 시장이 멈춰섰다. 시세보다 2, 3억 원가량 싼 급매물이 나와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 집값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 초 시작된 강남 지역 전세 품귀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매 거래가 위축되고 전세를 재계약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월세 또는 반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증가 등으로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값은 오르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 충격이 커지며 전세값도 동반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 두 번째, 강남권 유일 뉴타운 거여 마천 15년 만에 재개발 사업 본격화. 4월 15일 날짜 1, 2, 3구역 추진위 재지정, 추진 일몰 연장 등 순항. 4구역 속도 가장 빨라. 평당 지분 1억 웃돌아. 위례 신도시 인접. 지난해 대림 롯데 두 곳 분양 성공. 서울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인 송파구 거여 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뉴타운 지정 15년 만이다. 무더기로 지정이 해제됐던 구역들은 하나 둘 재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구역 내 재개발을 마친 첫 아파트가 곧 입주하는 데다 인근 위례 신도시와 하남 가밀지구 분양이 성공리에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거여 마천 뉴타운 3구역에 대한 일몰 기한 연장이 지난 7일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난 3월 2일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못해 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가 주민들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게 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최창용 마천 3구역 추진위원장은 일몰 연장을 신청한 이후 보름 만에 조합 설립 동의율 76%를 충족했다며 다음 달 창립총회를 열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여 마천 뉴타운은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 약 100만 제곱미터에 걸친 강남권 유일의 뉴타운이다. 2005년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노후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구역이 많았던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사업이 잇따라 좌초했다. 그나마 개발이 진행된 곳은 거여동 주변이다. 옛 거여 2, 3구역은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 하나의 구역으로 합쳤다가 다시 분리됐다. 가장 빠르게 사업을 추진했던 거여 2-2 구역,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은 오는 6월에 입주한다. 2022년 1월 집들이가 예정된 거여 2-1 구역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지난해 9월 일반 분양에서 54.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른 데다 유례 분양 등 분양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투자자들의 입질이 늘고 있다. 유례 트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기반 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호재다. 고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자 비중이 높아지면 사업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선박김이 늘어나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투자자 비율이 60%를 넘는 구역도 있다고 했다. 네, 부동산은 다음 내용은 집값 안정, 규제 기조 유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완화 가능성. 4월 17일 날짜 신문 내용이고요. 12.16 대책 종부세율 인상 이달 말 국회 통과 유력.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전월세 상한제 등 빨라질 수도. 코로나 장기화 다주택 매도 실수요자 관망 바람직.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집값 안정에 무게중심을 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당정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3기 신도시 공급, 분양가 상한제 등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도와 정책 추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네,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 총선 후 규제, 정책 우선순위 내용은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총선 후에도 주택시장 약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상당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기조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대중 교수는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어떻게 팔지 출구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1년 이상 기다리면서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이고 아파트 팔ar라 했는데 지금 타이밍이 안 맞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경제금융 주식. 네, 약달러의 금값 고공행진 당분간 더 올라. 양적 완화로 달러와 가치 하락. 해지 투자처로 금 다시 각광. 유럽 금 재련업체 셧다운도 영향. 금 선물 가격 2012년 이후 최고. 골드만삭스. 최후 통화 금 사라. 안전자산 금 가격이 다시 뛰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1,700달러를 돌파했고 국내 금 수요도 늘면서 KRX 금 시장에서 거래량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미국 등의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자 달러와 가치는 떨어지는 반면 금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주요국의 양적 완화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자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이 급속도로 돈을 풀면서 여기서 달러와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달 103까지 올랐다가 100 아래인 99.50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선 달러 가치 하락을 해지할 투자처로 금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금 투자 방법으로는 금 펀드 말고도 다양하다. 시중은행에서 골드뱅킹을 개설하거나 거래소를 통해 금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 증권 등 증권 상품을 사도 된다. KRX 금 거래소에서는 그램 단위로 현물 거래하거나 골드바를 구입할 수도 있다. 은행에서 골드뱅킹 계좌를 개설해 금을 사는 방법도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다. 금 선물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금 ETF와 ETN은 거래소에서 소액으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수의 2배로 수익을 올리는 레버리지, 지수와 역으로 수익을 내는 인버스 등 파생형 상품도 있다. 거래 수수료는 0.197%로 저렴한 편이며 골드뱅킹 금 펀드처럼 금융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외 주식 거래가 늘면서 금 관련 글로벌 ETF에 투자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뉴욕 증시에는 금 가격을 따르는 SPDR 골드 트러스트, iShare 골드 트러스트 등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 금채굴 업체 및 금광 업체에 투자하는 iShare MSCI 글로벌 골드 마이너스 등이 상장돼 있다. 그리고 금 다음에 원유 선물 ETN 추가 상장 물량 쏟아진다. 4월 15일 날짜. 삼성증권 발행 한도 2조 증액. 신고서 제출. 22일부터 효력 발생. 신한금투도 4조 늘리겠다. NH투자증권 2억 원 추가 발행. 개인 싹쓸이로 유동성 바닥. 널뛰는 괴리울 좁히기 나서. 공급 급증, 주가 하락 경보. 주요 증권사가 수조 원어치에 달하는 상장지수증권 ETN 추가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TN 추가 발행은 일반 종목 현물 시장의 신주 발행과 비슷하다. 물량이 늘어나 최근 개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순매수한 원유 선물 ETN 가격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TN 발행 한도를 2조 원, 삼성증권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ETN 발행 한도를 2조 원 더 늘리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ETN 전체 발행 한도만 규제하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ETN을 발행할지는 증권사가 결정한다. 그리고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물량을 모두 한꺼번에 상장하는 건 아니다. 시장 상황을 보며 괴리율을 줄이는데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괴리율이 높아 추가 상장 물량이 조 원 단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가 원유 선물 ETN을 추가 발행하는 이유는 최근 이들 상품의 괴리율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평소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자 LP 역할을 한다. 원유 선물 1,000원치에 해당되는 ETN이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면 공급량을 늘려 주가를 떨어뜨리고 싸게 거래되고 있으면 매수해 주가를 올리면서 시장 가격이 1,000원 인근에 형성되도록 한다. 이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러나 최근 개인이 원유 선물 ETN을 싹쓸이하면서 LP의 유동성 공급 물량이 바닥났다. LP가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 개인끼리 물량을 주고받으며 주가를 올렸고 이에 따라 괴리율이 크게 높아졌다.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락장 한 번 더 온다. 단기 상품의 뭉칫동 4월 16일 날짜. MMF 2주 새 15조 넘게 증가. CMA 개인 잔액도 2조 늘어. 추가 조정장 대비 실탄 비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W형 그리다 회복 양상. 시중 투자 자금이 피난처로 여겨지며 단기 상품으로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다. MMF 머니 마켓 펀드와 종합 자산 관리 계좌 CMA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폭락장에서 빠져나갔던 자금이 급반등 과정에서 다시 들어오는 양상이다. 주가 지수가 1800선 중반대까지 회복하자 한발 물러나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급격하게 늘어나던 투자자 예금도 주춤하고 있다. 금리를 주는 단기 상품으로 자금을 잠시 빼뒀다가 2차 조정장이 오면 언제든지 실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MMF와 CM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는 초단기 투자 상품이다. MMF는 은행 등에서 고객의 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뒤 이를 기업어음, CP, 양도성 예금증서, CD 등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CMA 역시 증권사 및 종금사에서 CP, CD, 구공채 등에 투자해 수익금을 돌려준다. 단기 대기자금 성격이 강한 두 상품에 다시 돈이 몰리는 것은 2차 조정장에 대비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코스피 지수가 저점 대비 27.4% 반등해 1850선을 웃돌면서 일단 돈을 옮겨놓고 시장을 관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CMA 금리 역시 연 0%로 낮아졌어도 주식계좌에 넣어두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주식 매수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초 47조 원대로 한 달 새 16조 원 급증했다가 현재 43조 원으로 줄었다. 시장에선 코로나19 여파로 실물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데다 과거 위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2차 급락장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오성원 하나금융투자 랩 운용실 이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W자형을 그리며 증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단기로는 한번 조정이 더 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고액 자산가들이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현금성 자산 보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상균 DS자산운용본부장은 자산가 중 국내 증시에 다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변수에 대비해 한 번 더 들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들이 많다며 현금을 확보해놓고 지켜보다가 조정장이 오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설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도 약간 이런 게 준비하는 지금 상황이라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압승의 경업주, 들썩, 정치 테마주, 털썩 4월 17일자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공공 와이파이 관련주 올라. 이낙연, 황교안 관련주 동반 하락. 부동산 규제 정책 힘 실려. 주식시장 반사이익 예상도. 16일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은 5,683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900여 원, 1,35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1% 하락한 1857.07로 코스닥은 2.15% 오른 623.43으로 마감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힘이 실려 주식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팔기만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 순매수로 들어오느냐다. 전망은 엇갈린다.
이날 여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분야 관련주 대신 남북 경협 테마주와 통신 장비 관련주가 급등했다. 그리고 또 PPI, FI, FRTech, 머큐리 등 통신 장비주도 14에서 16% 가까이 올랐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1호 공약인 공공 무료 와이파이 관련주다. 이머징 마켓 통화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4월 17일 여기까지고 이제 국제면, 종합면 시작하면은 미 러시아 오펙 복잡한 감산셈법 원유 협상 답이 안 보인다. 4월 13일 날짜. 멕시코 반대로 반쪽 합의 해지 거래로 유가 급락 방어 효과 G20도 원론적 합의만 선언서에 감산 강제 문구 빠져 코로나 열파로 수요 25% 감소 1000만 배럴 줄여도 재고 못 막아. 네, 신문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과 그러니까 석유 주요 산유국이 원유 생산량 감산 협상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멕시코가 할당된 감산량 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감산이 타결된다고 해도 폭락한 국제 효과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다. 사우디가 멕시코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멕시코는 하루 10만 배럴 감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네, 안 되겠네요. G20 공동선언에서 빠진 감산 수치 오펙 플러스는 당초 9일 감산에 합의한 뒤 10일 G20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이들도 동참시킨다는 계획이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산유국으로부터 감산을 다른 나라에선 소비 약속을 얻어낸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9일 합의에 마무리하지 못했다. 10일 회의에서 나온 공동선언엔 구체적 감산 수치만 아니라 강제한다는 문구도 빠졌다. 에너지 시장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 9일 오펙 회의를 앞두고 하루 최대 2천만 배럴 감산 추진 뉴스가 나오자 유가는 폭등했다. 하지만 감산량은 결국 하루 1천만 배럴에 그치는 모양새다. 이는 세계 산유량의 10% 정도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세계 원유 수요는 최대 25% 감소했다. UBS의 지오바니 스타우보노 애널리스트는 뉴욕타임스의 2분기 수요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루 1000만 배럴로는 향후 재고가 급증하는 걸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네, 아르헨티나 9번째 디폴트 위기 G20 가난 신흥국 상환유예 추진 4월 14일 날짜 아르헨 10억 불 채무 상환 미로 신용 등급 디폴트 전 단계로 강등 스페인 올해 성장률 15.5% 전망 터키도 IMF에 구주금융 요청할 듯 IMF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어떻게든 다른 좀 안되는 나라들 구제를 해주려고 뭐 헤어컷도 뭐 배째라는 식으로 해도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IMF 때 그때 국가 부도의 날 영화인가 거기서 김혜수 뭐 가상인물일 수도 있겠지만은 배째라 식으로 한번 나갔어야 됐는데 그러면은 헤어컷 해가지고 또 하고 여러가지 이렇게 뭐 고금리로 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뭐 피해를 보진 않았을 텐데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가 기업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이 두려움이 앞서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못하니까 계속 저금리로 되고 저성장이 되고 이게 정책화 고착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안타깝네요. 그때 IMF 때 좀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네, 또 쓸데없는 얘기했네요. 일단 자금 이탈로 연쇄 부도 가능성 다시 G20 부채 상환 6개월 연장 검토 신문 내용 들어가면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주 만기 100억 불 규모 지방채 상환이 늦추자 국제금융계에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제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 선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이 나라로선 역대 9번째가 된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이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자 주요 20개국 등 채권국이 채무 상환을 6개월 이상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흥국에선 경제 위기가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 펀더멘털도 탄탄하지 않은 탓이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신흥국으로 분류된 58개국에서 1,000억 달러 이상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됐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민간 채권단에 지고 있는 외채가 지난달 말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가 다시 연기했다. 830억 달러 정도. 부채 상환 협상에 참여했던 한 참석자는 아르헨티나가 투자자와 협의 없이 디폴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와 함께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던 스페인도 불안한 모습이다. 유니크레딧 은행 연구소는 10일 스페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 대비 마이너스 15.5%로 유럽에서 가장 나쁜 성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봉쇄 조치 이후 스페인에서만 8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터키 역시 조만간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순외환 보유국이 275억 달러에서 275억 달러에 불과해서다. 저희도 IMF 때 200억 달러밖에 없었는데. 1년 내에 터키가 갚아야 할 대외 부채는 총 1,720억 달러로 추산된다. 다만 터키 대통령실은 CNN과의 통화에서 IMF 작업은 필요 없다고 부인했다. 일단 세게 나는 거죠. 올해 신흥국 성장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5.7%, 브라질 마이너스 4.1%, 멕시코는 마이너스 5.8%, 러시아는 마이너스 5.1%등 성장률이 큰 폭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중국, 인도 등 일부 신흥국이 고성장하며 세계 경제를 방어했으나 지금은 전 세계 경제에 면역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에드워드 글로소프 이코노미스트는 신흥국에서 연쇄적으로 채무 불이행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리고 불안한 미 기업들 비상금 쌓자 배당 자사주 매입 안 한다. 4월 15일 날짜. 주주 친화책 중단. 자사주 매입하고 이러면은 뭐 회사 내 돈이 없으니까. S&P 편입 상장사 중 175곳 포기. 대부분 타격 큰 항공, 호텔, 유통 겨우 진정된 증시에 악취될 수도. 코로나 쇼크 반영된 1분기 실적 시장에선 이미 순이익 마이너스 10% 추정. 미국 상장사들이 잇따라 주주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친화 대책을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경기 침체에 골이 깊어지면서 기업들이 현금 흐름을 급격히 각화하고 있어다. 항공, 호텔,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생존의 갈림길에서 있는 기업들로서는 한 푼의 현금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S&P 500, 미드캡 400, 스몰캡 600 등 세계 지수에 편입된 1,500개 상장사 중 175곳이 배당금, 자사주 매입 등 현금을 써야 하는 주주 친화책을 당분간 포기하겠다고 공시했다. 주주 친화책을 접은 상장사 상당수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은 항공, 호텔, 유통기업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다. 그리고 미 증시는 1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갔다. 코로나 실적 공포가 현실로 드러날지 관심이다. 14일 JP 모간 체이스와 웰스파고, 존슨앤존슨 등을 시작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이 이번 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이미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실적은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 금융 기업은 픽트셋은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이 10%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이후로 수요가 회복되기 전에 파산에 이르는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청바지 제조 회사인 트루릴리전은 13일 파산을 신청했다. 코로나19로 유통망이 폐쇄되면서 실적이 악화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WTI 배럴당 20불 깨져 국제유가 18년 만에 최저. 서부 텍사스 원유. 주요 산유국의 원유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각국 원유 재고도 쌓이고 있어서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가 전달 대비 배럴당 1.2% 하락한 19.87%로 장을 마감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달 원유 수요가 종전 대비 하루 평균 2,900만 배럴 감소해 1995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적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IEA는 올여름이면 전세계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찰 것이라며 유조선, 송유관 등 석유 유통망이 전반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미국이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역시 악재로 작용했다. 미 텍사스주는 원유 감산을 놓고 수차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국은 국가 주도로 하는 원유 사업을 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민간 업체들이 자율 경쟁을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국 내 셰일 업체들의 채굴을 일정 기간 동안 중단시키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국제 경제의 약 40%가량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재정 적자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급한 대로 달러 표시 국채를 70억 달러 규모로 발행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 경제 주간지 포브스는 WTI 가격이 배럴당 5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이번 주는 경제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